이제 가을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가을 마라톤 대회 준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지금 참 가열차게 훈련을 하고 계실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훈련 기간 동안 부상을 당하지 않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경미한 부상은 사실 우리가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근육통 같은 것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대략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만 쉬면 괜찮다 하는 그 정도의 부상이라면 괜찮지만요. 가끔 가다 보면 정말 심한 부상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 달짜리 부상 혹은 그 이상 혹은 뭐 족저근막염에 걸린다든지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대회를 출전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당하시는 분들이 종종 뭐 많진 않지만 있거든요. 그래서 대회 2주 정도 전부터는요, 가급적 격한 훈련 같은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익숙한 분, 많이 마라톤 대회를 나가셔서 익숙한 분이라고 하셔도 한 1주 전부터는 강도 있는 훈련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라톤 대회 나가시는 건 마일리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마일리지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월간 혹은 주간 동안 쌓은 달리기 거리의 누적량입니다. 그냥 이제 달리기 거리를 차곡차곡 쌓아서 내가 이번 달에 몇 킬로, 총 몇 킬로 달렸지?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마일리지가 일정 이상이 되어야지만 마라톤 대회 준비를 제대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리고 이 마일리지 기준은 사람마다 그리고 나가는 대회의 어떤 거리, 내가 풀코스를 나가냐, 하프를 나가냐, 10K를 나가느냐, 아니면 5km를 나가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데요. 정해진 공식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만 풀코스를 달리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최소한 매월 한 200km 정도는 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권장하는 마일리지는 뭐 다른 커뮤니티 보시면 한 300 정도를 많이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훈련의 종류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프라든지 10K를 나가신다고 하면 한 100에서 200 정도? 네, 이 정도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을 달리기 나가실 때는 전체적인 생활 관리를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마라톤이라는 게요, 대회를 나가셔서 그 시간 동안 그 먼 거리를 달리시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10K 같은 경우에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일이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준비하는 그 전 몇 개월의 과정, 이런 것들도 진짜 이것조차도 마라톤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풀코스를 준비하신다면 3개월에서 길게는 4개월, 5개월, 더 긴 분은 6개월까지도 이 대회를 준비하는데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의 대회를 준비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제대로 달리시려면 평소에 몸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건 잘 먹는 겁니다. 몸에 나쁜 거 드시지 마시고요. 건강한 재료로 만든 좋은 음식들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셔야 될 건 잘 쉬는 거죠. 훈련 후에도 잘 쉬어주시고요. 특히 제가 늘 강조드리는 수면을 잘 취하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실 수 있는 마사지 방법도 평소에 검색을 하셔서 배우시고요. 그리고 마사지 도구 같은 것들도 하나 정도는 사두시면 좋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폼롤러. 네, 이거 있으면 정말 편하십니다. 좋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생활 습관도, 일반적인 생활 습관들도 잘 잡으셔야 되는데요. 서 있는 자세, 앉아 있는 자세가 좀 바르게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평소에 다리를 꼬고 앉는 것들이 습관이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습관을 고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북목이라고 그러죠. 목이 앞으로 쭉 나오는 그런 자세가 또 쉽게 되진 않는지 이번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북목이 있으신 분들이 달리기를 하실 때도 목이 조금 앞으로 약간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달리면서 뭔가 집중을 하면, 달리기도 집중이 필요하잖아요. 집중하면 자신도 모르게 목이 앞으로 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목도 아프거니와 무게중심도 좀 틀어지다 보니까 달리기가 전체적으로 피곤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체중 조절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10월달 마라톤 대회 나가신다 그러면 이제 한 달 정도 조금 넘게 남았을 거고요. 11월에는 마라톤 대회도 이제 2개월 딱 남았죠. 자, 이 기간 동안 체중 조절을 정말 잘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10월에 대회가 있다 이러면 이번 추석이 지금 9월 말인데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추석 때 아무래도 체중이 많이 늘어나신 분은 한
2에서 3kg 이상 늘어나신 분들도 좀 많거든요. 조심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추석 때 술을 피할 수 있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야 할 핑계가 되기도 합니다. 저 10월 달에 뭐 2주 뒤에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약간 피해갈 수가 있죠, 조금. 갑자기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요. 그걸 빼는 것도 힘들지만 그 체중이 늘어난 기간 동안 훈련 자체에도 지장이 가기 때문에요. 풀코스나 하프 이상의 어떤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시고 훈련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추석 때도 조심하시고 체중은 가급적 지금 상태를 유지하시는 걸로 잘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리한 근력 운동 같은 것들은 시작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대략 한 1에서 2개월 정도 남았을 건데요. 적당한 근력 운동은 좀 괜찮죠. 뭐 코어 운동 같은 것들은 괜찮아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고중량 웨이트를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문제가 좀 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마라톤 대회는 조금 지금은 지양, 이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라톤 대회도 도움이 될 수 있긴 한데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달리기가 아닌 다른 운동 하다가 부상당해가지고 마라톤 대회 못 나가면 그것만큼 또 억울한 게 없어요. 달리기 훈련하다가 내가 뭐 부상당하면 조금은 덜하지만 딴 거 하다가 다치면 진짜 억울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마라톤 대회를 준비해서 이번에 한번 내가 비싼 러닝화 신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자, 러닝화는 미리 구매하셔서 적어도 정말 최소한 50km 정도는 달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내 발에 맞는지 체크도 가능하고요. 의외로 대회 새 신발을 처음으로 신고 달리시다가 부상당하시거나 물집이 생겨서 고생하시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마라톤, 하프 이상 마라톤, 뭐 10K도 비슷하긴 합니다만 마라톤 대회 나가신 분들은 중간중간 급수하는 방법들도 익히시고요. 급수하는 것들을 경험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물통 하나 두고 하시면 됩니다. 10K라면 보통 한 번 정도의 급수대가 있을 겁니다. 한 5에서 7km 지점에 있을 거고요. 가끔 이제 두 번의 급수대가 있는 그런 대회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하프나 풀코스의 경우에는 보통은 한 5km 정도마다 급수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대회마다 좀 다르니까요. 여러분들이 대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급수대 위치나 간격 같은 것들을 파악하시는 게 좋은데요. 중간중간 물을 마시는 것도 이 타이밍, 몸의 적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훈련하는 기간 중에 LSD 같은 거 하실 때 한번 체크해 보세요. 5km마다 물을 한 번씩 급수하는 그런 거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물을 들고 나가서 마라톤 대회를 물을 들고 나가지 않는 이상 중간 급수대가 없으면 물을 마시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5km마다 물 마시는 걸로 그 다음 그 거리까지 버텨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약간 적응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한번 이런 것들도 훈련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마라톤 대회에서 드실 파워젤 같은 것들을 잘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막판에 파워젤을 선택하시면 몸에 안 맞는 게 있어서 좀 고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젤을 대회에서 먹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확률이 높은 건 아닌데요. 가끔 배가 아파서 고생하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마라톤 대회 신청하시면 파워젤이라든지 운동 전후로 드실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사은품으로 주는 대회들이 많을 겁니다. 협찬받아서. 근데 이거를 평소에 한 번도 드시지 않은 것들을 아끼고 놔두셨다가 좋은 거니까 내가 대회 나가기 전에 먹어야지 하면서 대회 날 아침에 뭐 물에 타서 먹는 거 드시고 젤 들고 가셔가지고 달리기 하다가 드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막상 먹어보면 어떻게 먹어야 될지 방법도 잘 모르거니와 막 입에 흘러가지고 묻기도 하고요. 이게 또 끈적거리는 것도 있고 물 같은 것도 있고 너무나도 좀 다릅니다. 게다가 향이 나랑 안 맞을 수도 있고 먹었는데 배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탄수화물을 고압축했다고 해야 되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급수와 이런 젤 먹는 것들은 조화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물 같은 게 없이 그냥 먹었다가 이걸 제대로 넘기지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 강한 어떤 압축되어 있는 그런 에너지 때문에 고생을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이런 것들도 미리 구매하셔서 평소 훈련하실 때 어느 타이밍에 내가 먹는 게 좋은지를 적절하게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마라톤 대회 참가에 대한 영상을 3개 정도 올린 게 있는데요. 마라톤 대회 준비라고 검색하시면 되나? 아무튼 그걸 한번 검색하셔가지고요. 그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